생활은 그날 다음 날 포함 제외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칠판에다 쭉 띄울 테니까 띄운 거 보시고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 포함인지 제외인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책에 답이 아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자, 하시면서 내가 맞춘 거는 넘어가야 되는데 틀린 거는 꼭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틀려요. 자, 볼까요? 먼저 톡톡액법에 그날 다음 날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할게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 결정 효력 있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그렇죠. 이건 고시한 날이죠. 두 번째. 이거도 정말 또 많이 틀려요. 시가와 초종구역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시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이에요, 아니면 끝난 다음 날 효력. 그러니까 효력을 잃게 된 거예요. 유보 기간이 뭐냐면 어차피 시가 조정구역을 통해서 시가지 부분에 대한 형태를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보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간이 얼마에서 얼마인데요? 520이죠, 520. 520. 520이 제일 많이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년에서 20년이에요. 그게 유보 기간인데 그 유보 기간 부분이 언제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되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언제요? 그날 다음 날. 오케이, 다음 날. 끝난 날의 다음 날. 그 유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효력을 잃었다고 공지를 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시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 시설이 있었죠, 시설. 그 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가 얼마? 20년이 되는 지날 때까지 그 시설 20년 나오면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20년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효 얘기하는 실효. 20년 나오면 실효, 10년 나오면 매수 청구.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실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이것도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거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몇 년이죠?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 되는 다음 날 이것도 다음 날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 아시겠죠? 다음 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래서 보시면 국토계획법에서 그날이냐 다음 날이냐 나온 건 의외로 많을 것 같지만 4개밖에 없어요. 4개 선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 그날 다음 날 나오는 거 정리해 볼게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입니다. 구역 지정은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제된 건 뭡니까? 다음 날입니까? 해제는 다음 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해서 그걸 공고하게 되는 거 있죠. 완료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공고되는 그날 다음 날. 해제는 항상 다음 날.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계획을 하고 구역 지정한 건 앞에서 얘기한 거고 지금 뭐냐면 구역을 뭐죠?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역 지정했는데 계획 수립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 지정한 후에 계획 수립을 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고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몇 년? 5년으로 보는 거예요. 5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할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그날 다음 날. 이것도 다음 날이죠. 그래서 해제는 거의 다 보면 다음 날이에요. 그런 거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 근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나 미성년자 그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는 그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해요.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것도 다음 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누구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 다음 날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정지시키는 거. 그날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날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나 임차권자가 날짜를 정하잖아요. 그럼 날짜를 정한 그날 있죠. 그날부터 해당 토지나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경우 사용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미리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사가든 뭐라든 처리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시험제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놓은 것은 그날을 다음 날로, 그 다음에 다음 날을 그날로, 또 공고된 날을 공고된 날을 또 다음 날로 이렇게 시험제 내서 바꾸는 거예요. 그것만 파악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자 이건 포인트죠. 종전의 토지를 본다는 얘기죠. 종전 토지를 보려면 그날 종전으로 봐요. 그 다음 날 예전 걸 종전으로 봐요. 다음 날이 되어야 옛날 걸 보고 종전이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이야 말을 쓰려고 하면 그날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요? 다음 날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환지 처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로부터 그건 종전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자 이건 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보셔야지. 이걸 보셔야 돼. 뒤를 보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개발법에는 이 그날 다음 날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에 소멸, 취득 이런 것 때문에. 소멸 나오면 언제 소멸돼요? 신데렐라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신데렐라가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래서 요정이 나타나서 모임에 가게끔 해줬잖아. 파티에. 그때 이제 갔는데 구두 신고 갔는데 몇 시 딱 되면서 12시가 되면 그게 모든 게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멸은 언제? 그날 12시 땡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다음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예. 다음날은 소멸이 되어야 다음날 내 것으로 취득이 되는 거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소멸 나오면 그날 다음날. 그날. 그래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뭐 할 때? 끝날 때 소멸하는 겁니다. 다음날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관해서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전혀 안 미쳐요. 환지하는 부분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다음 나오죠. 자, 뭐 나왔어요 뒤에? 취득. 취득 나왔어요. 그럼 잘 보시면 채비지는 누가요? 시행자가. 채비지는 사업하는 시행자가. 그리고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 있잖아요. 그런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아니면 공개된 다음 날. 취득이니까 소유권 취득은 그날 되는 게 아니고 언제? 다음 날 돼야 나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취득은 항상 다음 날. 그리고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 마칠 때. 그렇죠. 이 마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게? 마쳐야지 소유권이 나한테 오지. 마치기 전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 취득은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날 취득한다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등기한 거 바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 이 부분요. 환지, 청산금 있죠. 청산금에 대한 것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확정해요. 공고된 다음 날 확정돼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아시죠?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 처분이 되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 확정된다고 확정.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확정된다는 거. 확정은 다음 날. 그래야 다음 날 그날 되는 게 아니고 다음 날 되어야 뭐 서류나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옮겨서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징수할 수 있고 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다음 날 확정이 됩니다. 이거는 확정은. 그러면 확정 말고 결정 있죠. 청산금의 환지 처분 결정도 있죠. 청산금 두 가지가 나와요. 청산금은 뭐가 나오냐면 지금처럼 확정도 나오지만 환지 처분에 대한 뭐도 나와요? 결정도 나와요. 환지 처분에 청산금은 환지 처분 청산금에 대한 결정은 언제 나옵니까? 물어봐요. 언제 해요? 그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환지 처분을 공고할 때 청산금은 뭐 한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은 그날입니다. 결정은. 청산금이 결정되는 것은 환지 처분을 공고한 날, 환지 처분을 해줄 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은 뭐냐면 그 다음 날.
하루 있다가 그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법적으로 했을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결정하면서 바로 확정할 수는 없거든요. 확정은 그 다음날. 확정이 되어야 법적으로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교부나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8번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우리 지역권 아시죠? 그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뭐한다? 당연히 존속하죠.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기존의 토지에 존속합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 있어 없어요? 그 지역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그 얘기예요. 소멸은 또 다음 날. 자, 또 신데렐라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요. 소멸은 무조건 언제 한다고요? 그날 12시 땡 가면 소멸한다니까요. 그래서 지역권은 한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 거지 다음 날이 아니에요. 아시죠? 끝날 때 소멸한다. 그날. 그 다음 9번 입체환지 나왔습니다. 입체환지 나왔어요. 입체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죠? 입체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뒤에 쭉 가서 뭐 나왔냐면 취득 나왔어요. 취득은 그날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아니고 언제?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입체 환지니까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취득되는 게 다음 날 취득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저당권 같은 거 있죠. 그것도 같이 행위자되죠. 그것도 언제 되는 거예요? 다음 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종종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그럼 언제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죠. 같이. 그래서 이것도 언제? 다음 날에부터 건축물 일부가 해당 건축물인 토지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같이.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총 9개 선지 가지고 그날 다음 날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 다음 날 6개 법령 가지고 그날 다음 날 나온 것은 오늘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가 끝나면 앞으로는 그날 다음 날은 틀리시면 안 돼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시정부법입니다. 도시정부법의 그날 다음 날이에요.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그 고시 일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 취소돼요. 다음 날 돼요. 취소된 것도 좀 서러운데 그날 되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언제가 돼요? 그 설품은 다음 날에. 그래서 다음 날에 취소된 것을 본다. 아시죠? 그날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정비 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그 다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뭐하는 경우에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나 고시가 있은 날 이때 우리가 이 부분 전까지는 우리가 인정해주지만 이 다음부터 세대수 증가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의 억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기준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기준일을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데 그 기준일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기준일 아니에요.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일까지는 오케이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세대수를 증가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날입니다. 그 기준일 다음 날. 아시겠죠? 정하는 날 다음 날.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고시가 있은 날이냐 다음 날이냐. 해제죠. 해제된 것으로 보지만 해제는 뭐예요? 해제는 항상 다음 날이에요. 보면 해제는 항상 다음 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법이든 간에 해제는 보면 다음 날이에요. 하지만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고 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조합도 같이 해산이 돼요? 아니에요.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사업 시행자는 대지나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뭐하죠? 고시한 후에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이냐 아니면 다음 날에 그 대지 건축물이 취득 나왔죠. 취득은 다음 날. 이것이 똑같잖아요. 취득 나오면 다음 날. 쭉 읽었지만 취득은 다음 날. 이렇게. 그다음
이 5번도 정말 많이 틀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5번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5번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청산금을 지급, 분할 지급을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걸 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땡땡부터 이전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 맞죠?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보통 소멸 나오면 언제예요? 그날이잖아요.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멸 나왔지만 여기서 청산금 부분에 대해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 있죠? 이런 부분은 그날이 다음 날이에요. 이거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날로 너무 많이 나와요. 이 5년도 손대지만 이 앞에도 손댄다고. 그렇죠? 5년 다음 날. 아시겠죠? 다음 날. 이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시정비법이고 그 다음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보시죠. 자, 농지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지법에서 그날 다음 날인데 임대차 계약은 우리 임대차 계약 아시죠?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죠.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장애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겨.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이거 다음 날. 그날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보통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등기하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생겨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없더라도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에서는 그래서 그날 다음 날 부분은 이걸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날 다음 날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서 보실 거 우리 국공유지 포함 제외 나오죠. 기억나세요? 이거는 이제 딱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에서 국공유지 나오면 무조건 제외. 도시개발법에서 국공유지 나오면 그 두 개만 국공유지가 나와요. 나머지는 국공유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은 알고 있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국토계획법에서 국공유지 포함 제외입니다. 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맞나요? 그때 토지 등 소유자한테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동의받아야 되는데 그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 제외한다. 시험 문제 포함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동의요건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죠? 공공은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공이 아닌 이자들을 제외한 자는, 민간은,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대상인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이거 좀 많이 아시잖아요. 이때 국공유지 포함 제외.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토계획법이 무조건 제외라고. 그게 무조건 제외되는 것을 지문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확인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부분까지가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또 국공유지 포함 제외가 나와요. 보시면 환지 방식의 동의 요건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이죠. 그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경우 국공유지 포함해서 산정할 것. 도시개발법 포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자 이때 이제 조심하실 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법에서 국공유지 포함인데 순서상으로 할 때는 원래 포함이지만 뭐하고 일단 제외하고 해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해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제외죠.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동의 요건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의 동의 절차 순서를 물어볼 때는 국공유지를 일단 뭐하고 제외한 전체 뭐부터 먼저 사유 토지 면적이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주가 법적 동의 요건에 뭐하면 미달하면 어차피 포함된 내용이니까 미달하면 그때 국공유지를 하고 있는 관리청에 동의를 받아서 해주면 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이것도 동의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때 동의받을 때 국공유지 포함 제외. 도시개발법은 무조건 포함이라니까요.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국공유지는 무조건 포함이라니까. 머릿속에 헷갈리면 안 돼요. 무조건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함.
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 있죠. 그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도 동의를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는 거 맞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는 그럼 동의자 수에서 뭐 하면 돼요? 제외하면 되죠. 제외하면. 그죠? 이건 이제 뭐 말이 다르잖아 지금 이거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밖에 포함 또는 제외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 포함 또는 제외가 나오는 경우. 국토개법에서 국공유지가 아니고 그 밖에 포함 제외가 나오는 거. 국공유지는 국토개법에 무조건 뭐라고 해요? 제외라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얘기하는 거 맞죠? 이때 이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 제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이것도 시험에 나오잖아. 그렇죠? 제외입니다. 제외. 그리고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고 공간구조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보는 구역, 단지, 지구 등이 뭐 할 때 해제됩니다. 해제돼요. 그러면 해제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돼야 안 돼요. 환원돼요. 환원된 거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뭐 하게 된 거예요. 해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전의 땅으로 뭐 해야 돼요? 용도로 환원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환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제외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시험 전에 이것도 포함해서 다 환원된다. 이러면 틀리거든. 그 다음 세 번째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우리 1층 전부를 뭘로 했을 때 필로티 구조를 했을 때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당연히 제외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호실로부터 10년 나왔네요. 1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뭐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도시군 관할구역 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아시죠? 자, 그때 그러면 이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라 했는데 만약에 실시계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면 이것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포함 제외돼야 돼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매수 청구권자가 지금 그 부지에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나 전착물도 해당됩니까? 물어봐요. 해당돼요? 맞아요. 포함이죠. 포함. 제외가 돼. 됐나요? 이렇게 시험 문제 또 포함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다섯 번째 사적 개발 행위죠. 건공물 토토토. 건공물 토토토인데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 관할구역 장한테 뭐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할 때 그리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 토지 분할할 때도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뭐 한 거예요? 분할을 한 거예요. 이건 뭐 한다? 왜요? 건축법에서 하니까. 건축법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국토기획법에서 할 필요가 없다니. 그래서 제외. 자, 토지의 형질 변경일 때는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지목이 변경하면 받아야 되죠. 근데 전이 답이 되고 답이 전이 되는 사이에 지목 변경은 제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토속 채취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다음 도시개발법의 포함 제외입니다. 자, 개발계획 공모하거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뭐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지금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어떤 경우냐면 개발이 안 되는 땅, 즉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적 외지역입니다. 그리고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도 먼저 뭐하고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워도 되는 지역이 돼요. 그런데 그때 국장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뭐는 안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뭐다?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참 많이 틀리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조합을 뭐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조합은 제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포함이고 할 수 없으면 제외고 포함 제외. 제외입니다. 할 수 없어요. 국가는 자기가 직접 해도 되는 거죠. 지자체도 직접 해도 되는 거죠. 굳이 뭐 이거를 뭐죠? 제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도시개발조합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민간인데 불구하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역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역이 지정되어야 도시개발조합도 만들어지는데 구역이 안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 제외. 아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거.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시행자는. 그런데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 제외. 잘 보세요. 누구예요? 시행자가 뭐예요? 아닌 지정권자죠. 그럼 이거 뺄게요. 이 앞에 거 빼고 물어볼게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요. 몰라요. 지정권자가 뭔데 땅을 수용하고 해요? 지정권자는 지정하는 거지. 사업하는 자예요? 사업하는 자가 아니에요. 무슨 아세요? 그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지정권자가 뭐 하는 자면 사업 시행자면 오케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자가 뭐가 아니면 시행자가 아니면 그럴 권리가 없어요. 반드시 사업 시행자만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지정권자는 누가 아니래요?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제외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정권자라 할지라도 사업 시행자인 지정권자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이거 공공인 것은 우리 조성 토지 등의 가격 평가할 때 감정 가격으로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공공에 해당되는 것은 감정 가격 뭐죠? 이하로도 하게 된다는 거. 해주신다는 거. 보통 감정 가격 하는 이유는 뭐냐? 그 감정 가격 정하고 그거보다 뭐 하려고? 땅을 조성하고 난 뒤에 그걸 팔려고 할 때 감정 가격 알아보죠. 그럼 그 감정 가격보다 더 낮게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싸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은 그 이하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공에 해당돼야 돼요. 그래서 학교나 폐기물 처리,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이 뭐가 되면 그렇죠. 유료시설이면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제외. 유료시설은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시설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그러면 감정 가격 이하가 안 돼요. 이하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공장, 임대주택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 다음 5번 사업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뭐 할 때요?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뭐 하고요? 늘려가지고 환지를 정하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환지 대상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제외할 수 있죠. 면적이 너무 작을 때는 아무리 늘려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뭐 하겠다? 제외하겠다. 그렇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때 이 면적이 넓은 경우도 제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외가 안 돼요. 이건 제외가 안 돼요. 면적이 넓은 경우는 제외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도시정비법에서 그 밖에 포함 또는 제외입니다. 자, 정비구역에서도 사적 계량 행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공물 토토토. 그 다음 또 뭐 나와요? 죽 먹는 거 나와요. 죽 먹는 거. 자, 그런데 조심하실게. 도시정비법에서의 건공물 토토토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느냐 물어봤을 때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 군수 등이에요. 도시군 관할구역장 아니에요. 아시겠죠? 도시군 관할구역장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등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때 물어볼게요. 건축물의 건축도 시장 군수 등한테 허가받는 거 맞죠? 자, 그런데 그때 그 건축물 건축에 가설 건축물도 포함되어 제외 포함 이렇게 됩니다. 가설 건축물 포함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건축물 건축 대신에 가설 건축물을 할 때 개발 행위로 할 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도 들어가는 겁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고 근데 이때 공작물 설치해서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곳으로서 간이 공작물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라든지 종로 배양제나 탈공장 설치하는 거 이런 부분도 허가 받아야 돼요? 아니요. 허가 안 받아도 돼. 제외. 이건 제외.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토지의 형질 변경 중에서 공유 수면의 매립 있죠? 이거도 허가 받아야 돼요? 포함이에요? 제외? 포함? 네, 포함입니다. 포함이에요. 공유수면 매립한 것도 당연히 뭐냐면 없는 곳에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토지 형질 변경은 당연히 허가지만 뭘 위한? 농사 짓기 위해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포함이에요? 이건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속의 채취, 토지 분할 다 개발 행위로 허가받아야 되는데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부분 있죠. 우리 중목을 벌채, 대나무 부분 벌채하고 식재하는 거 허가받아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무슨 중목? 눈으로 보는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도 허가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제외입니다. 허가받지 않아도 돼요. 됐나? 자, 그런데 그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를 어디다가? 경작지에 심는데요. 지금 농사 짓는 곳에다가 이걸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이거는 포함입니다.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제외지만 이게 경작지, 농사 짓는 곳에 이걸 행위를 하고 있으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건 제외지만 뒤에는 포함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많이 아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 시행자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 정비 사업에 대한 공사 계약을 합니다. 그때 뭐부터 해야 되니까? 철거부터 해야 되니까. 그때 계약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요? 오케이, 포함시킵니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제외된 거 아니에요. 이거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본의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원래는 뭐냐면 임원에 대해서는 선임을 못해요.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고. 대의원회가 임원에 대한 선임하고 그런 거 못한다고. 못해요. 그런데 뭐는 된다고요? 보궐 선임은 된다고. 보궐 선임이 된다고. 그러면 그 임원 중에서 조합장도 포함해서 선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을 보궐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합장은 제외입니다. 아시겠죠? 제외.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일 경우 싹 다 갈아엎는 거죠. 이때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를 포함 제외입니다. 분양하게 될 때 지상권에 대해서는 분양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외야.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어때요? 없어요. 재건축 사업은 이거 자체가 지상권 자체가 없다고. 토지등 소유자에. 그렇죠?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일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건축법일 때 이거 다중이용 건축물 할 때 여러분들 간판문은 종종역에 기억나시죠? 그때 문화 및 집회시설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인데 그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동물원하고 식물원도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돼요? 제외. 이거 제외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동물원, 식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더라도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결정.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전결정 신청은 건축 허가 대상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신고 대상도 포함해요? 신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전결정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하는 거 맞죠? 근데 그때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뭐해서 증축해서 층수가 21층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이런 경우도 그러면 포함이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포함돼요? 제외해요?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만이나 22층이 되어도 우리는 누구한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증축해서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물은 이런 건물은 포함이다 제외다. 이건 제외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경 안 해도 되는 거 보는 거고 조경 안 해도 되는 거. 원래는 조경은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돼요. 조경 몇 글자? 2글자. 그래서 얼마? 2m. 네.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 경우 가설 공축물일 때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기억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 안 해도 돼요. 공장 안 해도 돼요. 축사 안 해도 돼요. 물류시설 안 해도 되는데 이 물류시설이 무슨 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할 때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뭐 해야 돼요? 제외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상이 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주상이 오면 해야 돼요. 주상이 왔는데. 그렇죠? 주상이 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상이 왔는데. 그 다음 또 하나.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해당되고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원, 관농자. 관농자일 때도 조공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 관농자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거 뭐냐면 공개공지.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인데 자 어디다 설치하냐면 1준이하고 상준이죠. 그렇죠?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조건들이나 이런 사항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 번 더 어디서 정리하. 이거는 지금 포함이냐 제외냐를 하는데 포커스를 둔 거고 나중에 이런 조건들이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건 테마 8번에서 조건별 사항 정리를 법령별로 다 해놓은 거예요. 다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정리해놔서 그것만 조건 부분만 머릿속에 넣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조건 부분. 이렇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역 환경의 쾌적함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 용도가 또 있었잖아요. 문화미 집회시설이든지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숙박 이렇게 되는데 이때 판매시설 중에 뭐는 공개공지 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이에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뭐한다? 제외 이렇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공개공지 등이 나온다. 그럼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포함 안 된다. 이게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이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고 키워드 부분, 제외냐 포함이냐가 시험 문제에서 보통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훈련을 하게 되면 키워드를 빨리 눈을 보게 되는 거. 아, 이거 나왔네? 그럼 이거 제외 나올 건데? 이거 나왔네? 이거 포함 나올 건데? 그걸 익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장이 나오더라도 다 읽지 않고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 답을 찾게 되니까. 그 다음 필로티 나오네요. 필로티 1층 전체가 필로티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높이는 필로티 층고에서 뭐한다? 제외.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많이 틀립니다. 정말 많이 틀려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공동주택의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제가 높이 제한하는 거죠. 채광 확보예요. 채광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띄우든 높이를 제한하든 해야 되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예요?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장에서 이거나 이거를 이 앞에다 많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무조건 틀려요. 근데 안 보여요 이게. 이게 안 보인다고 이 두 개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하고 뭐죠? 중심 상업지역.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배운다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배운다고 그랬어요?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상업이에요. 왜? 햇빛을 못 보니까. 일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상업이라고. 왜? 햇빛을 못 보니까. 무슨 말이세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상업지역 중에서도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만 해당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냐면 햇빛을 못 본다. 햇빛 부분 생각하면 채광 부분에 대해서 이거 부분이 전혀 관계없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일 중에서 상업이 가장 햇빛을 못 본다. 일 중에서 일반, 중심 상업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이세요? 그렇게 기억해요. 일 중에서 상업이 햇빛을 못 본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해요. 이 경우일 때만 이런 채광 부분의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주택법에서 공동택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공동택지 나오면 키워드가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단독주택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사적이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환지 방식은 단독주택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쭉 나옵니다. 뭐가 나오든 간에 여기서 무슨 조성 사업이 나오면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뭐 한다? 제외. 이렇게 돼요. 그냥 환지 방식을 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 각각 존재해요. 그럼 거기를 크게 공동주택으로 짓기에는 어려워요. 그럼 다 단독주택 개념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환지 방식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사적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도시개발 조합이 나와요. 조합이 나온다고.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사적이잖아요. 민간이잖아요. 민간. 조합은 민간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하는 행위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죠? 제외.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 이렇게 돼요. 공적인 사업이고 그리고 공동주택이 행하는 것을 공동택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주택조합. 주택조합에 있어서 구성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을 공동사업 주체를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주택조합을 얘기할 때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네인 주택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제외하죠. 제외하죠. 이걸 제외한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리모네인 주택조합을 뭐한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리모네인 주택조합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모네인 주택조합을 뭐한 제외한 주택조합은 이렇게 돼야 돼요. 국민주택은 당연히 국민주택을 하는 자들이 우선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나옵니다. 리모네인 주택조합을 뭐한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 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는 얼마요? 50% 이상 조합원 구성하고 조합원은 몇 명? 20명 이상 계속 충족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이게 막 결혼이 생기면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그게 해당되냐고? 안 되죠. 리모델링 주택은 그냥 그대로 소유자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제외한 주택조합. 근데 시험지 자꾸 뭐냐면 리모델링 주택 이렇게 안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틀린데 이렇게 된다고. 그럼 틀린 답이 된다고. 그 다음 또 하나. 이때 그러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인데 이 예정 세대수에는 임대주택도 포함해요? 아니에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합니다. 혜택을 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세대수의 임대주택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해주겠다는 얘기가. 임대주택은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잖아요. 이거. 그렇게 됩니다. 세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 5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하고 쭉 나옵니다. 이거 아시죠? 뭐 하는 거예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때 주택건설 대지면적, 그러니까 알박기 못하도록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몇 프로?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시, 건축물도
대지만 해당돼요? 그 대지 있는 건축물도 해당돼요. 건축물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건축물도 뭐 해야 돼요? 포함. 모든 소유자한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다 가능해요. 이거는. 그런데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할 때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에서 대지 소유자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요. 이 자한테는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한테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95% 미만이지더라. 그 다음에 공공주택 사업자를 뭐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받아야 되는데 공공주택 사업자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공공주택 사업주체는 뭐하고? 제외한 사업주체일 때 이렇게 됩니다. 공공은 제외하고 민간일 때 사업주체는 무조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하지만 복리시설은 뭐하면 돼요? 신고하면 돼요. 하지만 공공주택 사업자는 이 복리시설에 신고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쭉 보시면 여기서 이거요. 주택공급 시설 교란의 행위입니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의 행위. 권리 부분.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이 지위나 권리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양도, 양수, 알선하거나 그다음 양도, 양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강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주택공급의 교란 행위로 보는 거 아시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행위로 보는데 그때 이런 정서를 상속이나 권리를 저당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이건 제외합니다. 상속과 저당은 제외합니다. 즉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전매 행위를 뭐 하는 거? 제한하는 거. 자, 이에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공급주택 지위를 포함해서 투기과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들이 기존 주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된 공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몇 년 범위? 이 10년은 뭐냐면 각각의 지역이나 이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최대 얼마나 얘기해요? 최대 10년이라는 얘기예요. 대통령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매 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해요? 상속은 돼요. 상속은 모든 걸 뚫고 가능해요. 그래서 상속은 뭐한다? 제외.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 이 부분 전매 제한 행위는 우리가 전매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매 허용되는 경우 있다고 했죠. 누구의 동의를 받고 사업주체 중에 누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마 여기 책에는 사업주체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주체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서 전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토지주택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일 때만? 이 경우일 때만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매가 가능한 경우는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치아, 교동 이래서 세대원 뭐가?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근데 조심하실 게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도 포함해요? 아니에요. 그건 제외. 그건 포함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농지법. 자, 보시면 이거 초지 농지에 해당돼요? 안 돼요. 그리고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른 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이에요. 그러면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가 우리가 포함 제외 그리고 그날 다음날 정리를 한 겁니다. 알겠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숫자죠. 숫자 분수 부분하고 일수 부분 있죠. 이거 정리하면 오늘 해야 할 거 끝납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이거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